네, 한미 정상회담 여전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요. 잭슨홀 미팅과 함께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1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집무실에서 하는 발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와 관련된 중대 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름 테라퓨틱 리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좋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ADC 플랫폼의 다음 단계인 DAC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임상으로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초창기부터 투자했던 FA 투자자도 같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호 예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엑시트하지 않고 5만 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전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25,000원대인데 5만 원을 기다린다는 거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겠구나라는 이제 보호 예수의 오버행 리스크까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같은 전략으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에 목말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오늘 주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 시장을 테마와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다시 이분이 시장을 리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트럼프 픽에 대해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분이 리딩해준 섹터는 뭐 조선, 원전, 여기 이제 뭐 LNG, 오늘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픽을 준 섹터가 변압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변압기에 대한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변압기는 최근에 또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관세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우려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최대 막 50%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못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관세 날벼락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갑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얘기가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지배적인 구조로 우리가 변압기를 미국에다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에 대한 원가에서 철강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30% 안팎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워낙 고마진 변압기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마진율이 피해를 보는 게 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비 15%에서 20%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었던 관세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픽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주가가 타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주가가 반등을 한 변압기 테마입니다. 장점과 단점도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변압기에 대한 좀 장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이제 고마진에 대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장치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많이 파는 것보다 꾸준하게 잘 파는 게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마진 제품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마진율도 좋은데 생산에 대한 파급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갈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 생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국 제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에 대한 변압기 기업은 오히려 갑에 대한 입장으로 실적을 꾸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수혜를 점쳐볼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제 지금 당장에 대한 걱정은 아니지만 이제 변압기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변압기에 대한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한 사이클이 좀
크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황기이기 때문에 메가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긴 하지만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면 또 조정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조선업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또 모멘텀이 끝날 때쯤에는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항상 필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작부터 시험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에서 한 2년까지도 필요하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실적 매출이 찍히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 때문에 세로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리스크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진짜 조선 섹터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변압기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뭔가요? 네,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오늘도 이제 따로 분배를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그래서 두 번째 섹터로는 전선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으로 두 번째 테마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쏠려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제재가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또 한 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은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국내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더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변압기가 터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전선이 끊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화된 교체 전력망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게 그만큼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전선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슈퍼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서 이 테마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선 테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전선에 대한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수주가 들어가는 편인데 보통 한 번 전선에 대한 수주가 들어가면은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한 번에 크게 찍힐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전력 교체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게 지금 노후화된 전력 사이클 가지고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망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한국 전선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국내에서도 교체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골머리 아프게 하는 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큰, 타격이 큰 그런 종목들은 좀 또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격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는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러운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변압기랑 비교했을 때는 수익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두 산업군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다는 점이 지금으로서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픽 안에서 변압기 그리고 전선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로 보면 이제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테마이기는 한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우리의 시드가 무한하다면 둘 다 사는 게 맞긴 하지만 네. 또 이제 양자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점으로는 변압기에 대한 좀 섹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좋게 보는데 변압기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요? 네, 굉장히 이제 변압기 하면은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유명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변압기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미국에 대한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있다. 지금 많게는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70%가 넘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라든지 인프라를 확대한다라는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조금 더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엘라베마에 대한 공장의 생산력을 거의 1.5배 이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피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었던 관세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전력 용량이 지금 2배, 많게는 30년까지 4배까지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산업은 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형 변압기 하면 LS 일렉트릭도 있잖아요. 근데 네.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을 고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점수를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높긴 한데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수출 매출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한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은 한 50% 정도에 대한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게 모멘텀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오늘의 선택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전 정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이상으로 1차 목표가는 5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저가 라인은 42만 원 제시를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만나는 날이죠? 맞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밴드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게 되면은 주말에 있는 노이즈나 이벤트들 잘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